2등급까지는 쉬운데 1등급이 어렵다. 저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하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풍덕고등학교는 생각보다 경향이 많이 왔다 갔다 한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지강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경규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일한 지는 되게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수지강학원이 처음 생겼을 때부터 했고, 사실 그 이전에도 했었어요. 그 이전에도 용인에서 했었고, 이제 강사한 지는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풍덕고등학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드릴 건데, 풍덕고등학교에 대한 이런저런 소문은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학교 시험 난이도가 어떻다라고 다들 알고 계신가요? 어렵다 뭐 이런 말은 들어보신 적은 있으시죠?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 아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조금 현실적인 투트랙으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분명히 학생과 선생님이 경험하는 거가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걸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제가 좀 경험하고 있는 학생들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상위권과 최상위권, 저희가 흔히 말하는 전교 1, 2등 학생들을 좀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제 경험이 다소 편향적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걸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근데 제가 바라보는 풍덕고 시험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라고 저는 사실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난이도 대비 학생들의 점수가 너무 낮게 나오고 있다, 1등급 커트라인이. 저는 사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고, 어떤 자료로 일명 승부를 볼 수 있는 학교다라고는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덕고등학교가 이제 저희가 이제 수학을 이야기할 때 조금 편하게, 어쨌든 현재까지 드러난 데이터는 9등급 제도에서의 데이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안타깝지만 9등급제에서 그냥 편하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2등급까지는 쉬운데 1등급이 어렵다. 저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하게. 이건 풍덕고 지금 졸업생들도 다 인정을 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풍덕고가 분명히 1등급과 2등급을 가르는 일종의 킥, 그런 요소의 문항들이 실제로 굉장히 어렵기는 합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제가 문제를 확인하면서 말씀을 드리기는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지 이야기를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풍덕고등학교는 생각보다 경향이 많이 왔다 갔다 한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2년 전 기출을 보면요, 그때는 풍덕고가 정말 말이 안 되게 어려운 적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건 미친 난이도인데 싶은 시절도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예측이 쉽지 않은 학교인 것도 사실이에요. 언제는 EBS가 많이 나온 적도 있었고요, 갑자기 EBS가 안 나오고 교육청 위주로 나온 적이 있고요, 아주 과거로 흘러가면요, 학교 프린트에서 아예 안 나오던 시절도 있었어요. 네, 지금 저희가 간담회의 목적이 뭐죠, 어머님들? 과거를 통해서 반추해서 올해 어떻게 나올지 예측을 하자는 거잖아요. 제가 이야기는 드릴 건데 역설적으로 너무 귀담아 듣지 않으신 것도 필요해요. 올해 어떤 학교 선생님으로 세팅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아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1학기 중간고사에 대해서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과할 정도로 준비해라. 네, 정말 과하게 준비하셔야 돼요.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는 중간고사를 봐야 그래도 방향성이 잡히고, 그리고 요즘 학교쌤들은요 되게 예민하셔서 중간과 기말을 아예 바꿔서 출제하시는 경향도 있어요. 네, 그냥 아예 출제 방향을 아예 바꾸시는 적도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완전 좀 다른 이야기인데, 여기 학교 이야기는 아닌데 성북고와 현암고가 있어요. 거기 학교 선생님들이 참고하는 문제집이 1학기 때 있었죠. 1학기 때 있었는데 2학기 때 아예 한 문제도 내지 않으셨어요. 단 한 문제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바꾸시거든요, 학교생들도 나름의. 그러니까 항상 그냥 촘촘하게 대비한다는 마음을 갖는 게 1순위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닌데, 무조건 촘촘하게 대비하는 게 1순위고, 그 다음에 2순위가 우리 학교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대비해보자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부터 이야기를 드릴 건데 풍독고는 결국 교육청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작년 거를 기반으로 하는 것 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PPT 제가 중간고사 끝나고 바로 만든 PPT예요. 어제 만든 게 아니라요. 저번 주에 만든 게 아니라요. 작년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만든 PPT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던 어떤 현장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 써 있죠. 유명하지만 다소 오래된 교육청 문항이다 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설명회를 할 때 어떤 학교가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라고 할 때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최근 교육청 위주로 학습을 해라 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게 됩니다. 교육청이 중요하긴 중요한데 최근 기출이 중요해요 라는 이야기를 드려요. 근데 이건 생각보다 되게 오래된 교육청 문항이에요. 근데 이게 오래된 교육청 문항이 한 문제만 출제된 게 아니에요. 네, 2문제 정도 더 출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뭐 제 수업을 안 듣는다라고 할지라도 뭐 예를 들어 저희가 뭐 자이스토리라든지 뭐 마플이라든지 뭐 마덩텅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풀어보면 최고 난이도 4점이라고 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런 거 있어요. 4점은 4점인데 최고 난이도 4점이라고 되어 있는 거. 거기에 있는 거 보면 오래됐지만 거기에 속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학생들이라면 약간 좀 고개를 끄덕여야 되는데 아직 안 하셨나 보네요. 하셔야 돼요, 학생분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아무리 오래된 거라고 할지라도 꼼꼼하게 학습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학교생들도 데이터가 있거든요. 시험지를 많이 내본 학교 선생님들이라면 오래된 기출이어도 이거 냈을 때 학생들이 정답률이 낮아지던데 라는 데이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런 것들을 소스로서 갑자기 하나하나씩 딱딱딱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학년 때는 심지어 어떡하냐면요, 쌤 수능 특강 문항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좀 실력 있는 수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과거의 수능 특강 문항을 가끔씩 학교 시험에 탁탁 하고 넣어요. 사실 그게 대표적으로 홍천고등학교가 그렇긴 하거든요. 그래서 홍천고등학교가 너무 힘든 학교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풍독고가 사실은 작년도 어려웠지만 재작년에 약간 미친 적이 있어요. 이거 좀 미쳤는데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것도 내냐면요, 고3 확률과 통계 문제를 변형해서 출제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과정 말고 구교육과정 때는 2학기 기말고사가 순열과 조합이었어요. 네. 근데 그 순열과 조합 문항에 고3에 있는 거에 내용을 살짝 다운그레이드해서 출제를 하신 적이 있어요, 수능 문항을. 그거 어떻게 대비합니까? 그렇죠? 그런 식도 출제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워낙 충격적이다 보니까요, 풍독고는 시험이 미쳤구나, 약간 이제 이런 경향이 생긴 겁니다. 근데 작년만 봤을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는 어려운 건 맞습니다. 어려운 건 맞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 다음에 요거 혹시 제가 여기 써놨는데 이것도 사실 어머님들 잘 보면 2012년도 9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이시나요? 맞죠? 또 과거 기출이죠. 또 과거 기출인데 이게 정말 재미있게도요, 그 당에 수지고에서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수지고에서 똑같이 서술형 맨 마지막 문제였어요. 풍독고 맨 마지막 문제, 수지고 맨 마지막 문제가 똑같은 문제였어요. 여기서 저희가 조금 배워야 할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학생들이 가장 착각을 하는 게 작년 거 기출을 풀어보고 본인이 수학을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점수가 높으면 나 수학 잘하나 보다 라고 착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본인이 좀 공부를 열심히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안 푼 친구들이 사실 대부분 푼 것만으로도 칭찬을 해줘야 돼요.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조금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바꿔 생각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본인이 2024년도 기출을 많이 풀잖아요. 그러면 그 해에 유행하는 문항들을 되게 많이 풀게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점수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시험지에 대한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근데 올해는 올해만의 문항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항 그러면 수지 지역에서 출제된 적이 있니? 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갑자기 뜬금없이 뻥 하고 나온 거예요. 뭐 이유는 나름 있습니다만 어쨌든 내가 과거 기출을 풀었을 때는 이런 문항을 본 적이 없어요. 이거 원래 빈칸 문제거든요, 어머님들.
근데 이걸 갑자기 서술형으로 낸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뭐 빈칸을 그러면 다 없애서 풀어볼 것이냐? 당연히 해야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무조건 그렇게 해보셔야 돼요. 그거는 기본 태도이기는 해요. 여기서 저의 핵심은 이겁니다. 과거의 기출을 통해서 너무 그걸 유의미한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회를 하는데 되게 좀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거든요. 과거를 통해서 반추해서 올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라고 하는 설명인데 과거가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머님들 세상의 흐름이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과거의 데이터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1년 전 기출이라고 하면 1년 뒤에 나왔어요. 정리가 돼서. 근데 올해는 어떠냐면요. 인터넷만 찾아봐도요. 한글 파일로 내일로 나와요. 내일 나와요. 내일. 해설지까지 나온다니까요. 학교 시험지 해설지가. 어떤 자료의 트렌드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좋은 데이터, 좋은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트렌디해요. 어떠한 것이든 굉장히 트렌디해요. 만약에 어머니들 고2가 되시면요. 제가 시중문제집 아예 풀지 말라고 하거든요. 사실상 제일 유명한 거 뭐 1등급 수학 고쟁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최상위권 학생들은 그게 어느 정도 되어 있다라고 하면 수능특강 풀라고 그래요. 수능특강 풀고 수능 완성 풀고 그해 교육청 평가원 풀고 가장 너가 고3 대비하듯이 공부해라 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가면 갈수록 트렌디해지고 있다는 거를 유념하셔야 됩니다. 네, 굉장히 트렌디하게 공부해야 된다. 이 부분을 꼭 강조를 드리고 싶고 이건 좀 팁 아닌 팁인데요. 그럼에도 올해는 시중문제집을 고1은 열심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개정교육 때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문제집들이 바뀝니다. 그렇죠? 쉽게 말해서 새로운 문제들이 추가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학교생들이 그 문항을 변형해서 출제하는 데 있어서 압박감이 없습니다. 이미 활용한 적이 없거든요. 다른 학교 기출들이. 어떤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트렌디해야 된다니까요. 시험 문제도 요즘에는 시험 문제도 트렌디해야 돼요. 혹시 여기 학생들도 많은데 콴다 아시죠? 요즘 애들이 어떠냐면 학교 시험지 풀면요. 그 시험지 콴다로 사진 다 찍어봐요. 그래서 어디서 나왔는지 다 지네들이 다 찾거든요. 이게 요즘 애들이에요. 어머님들의 상상 이상으로 애들은 요즘 정보를 굉장히 빨리빨리 습득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학교쌤 여기서 출제하네? 다 알아요. 시험 끝나고 나서 1분, 2분 뒤에요. 시험지 보고 다 사진 찍는다니까요. 그래서 출처가 어디 있는지까지 다 알아요, 애들이.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바보입니까? 똑같이 낼까요, 기말고사 때? 아니라는 거예요. 경향을 확 바꿔버립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나 이거 아니까 기말 때는 다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네?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담회가 되게 역설적인 거예요. 어찌 보면 요즘 트렌드에 맞지 않아요. 과거를 통해서 반추해가지고 한다? 아니에요. 중간하고 기말도 다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주파수를 열고 학교쌤이 어떻게 지금 무언가를 하고 있는지 학생들이 예민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이것밖에 없어요. 최대한 촘촘하게 해주는 거. 네, 이게 저의 역할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할 게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칸이 넘어갈 때마다 EBS 안 나온 다음에 한 문제 나왔어요. 그럼 EBS 다 풀어야죠. 어떡해요? 원래 이게 힘든 겁니다. 그럼 제가 팁을 드릴게요. 나 시간이 너무 없어. 그러면요, EBS 맨 뒤쪽만 푸시면 돼요. 진짜 중요한 팁인데? EBS 뒤쪽에서 밖에 출제 안 돼요. 뭐하러 앞에 걸 푸세요? 바보 같은 거예요. 학생들의 그 기분 좋음을 알아요. 앞쪽을 풀면요, 동그라미가 많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뭔가 충족감을 느껴. 나 오늘 좀 공부 좀 한 것 같아. 근데요, 어려운 거 풀면 어떤 이슈가 발생하신 줄 알아요? 한 문제 틀리고 1시간 동안 공부를 해요. 근데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난 1시간 동안 한 문제도 안 푼 아이가 되어버려요. 근데 이걸 극복하셔야 돼요. 시험은 이런 것밖에 안 나와요.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어떤 심리적인 부분을 극복을 하셔야 돼요. 어머님도 조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옆에 보면 너 공부 뭐 했어? 이것밖에 안 푼 거야? 그게 도움이 되는 학습일 수도 있어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거 EBS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EBS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풍독고는 학교 프린트 받아보시면 아실 텐데 학교 프린트 양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게 별거 아닌 게 싹 다 교육청이에요. 거의 다 교육청이니까요. 여러분들 학습하실 때 지금부터 그냥 교육청 학습하시면 좋아요. 근데 이게 되게 특별한 게 아닌 게 제가 지금 설명에 돌고 있거든요. 수지구도 할 거고 다 할 건데 맨날 똑같은 이야기밖에 안 해요. 교육청 풀어라. 교육청 풀어라. 이건 모든 학교가 사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뭐 힌트 아닌 힌트를 드리자면 학기 초반에 좀 교육청을 많이 학습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후반부에 한다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특히 1학기는 뭐 할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조금 공부를 이래저래 좀 많이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지금 아직 겨울방학 많이 남았거든요. 1학기를 다 끝낸다, 학습을 거의 다 끝낸다라는 마인드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희가 당장 중간을 잘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입반 테스트를 보면서 느낀 거는 기말고사를 애들이 대비가 너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공감해요. 행렬 범위가 되게 쉬운 건 맞거든요. 할 게 없어요.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 거거든요. 근데 내신은 다를 수 있어요. 교육청은 제가 생각해도 행렬 쉽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내신은 좀 많이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 그 행렬 나오면 약간 미치거든요. 수학 쪽, 저도 수학과 출신이어서 알고 약간 미쳐요. 약간 막 어렵게 내고 싶어서 정신이 돌아요. 그러니까 아마 어렵게 낼 가능성이 꽤 있기 때문에 내신은 좀 긴장감을 가지셔야 되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이슈가 뭐냐면, 그러니까 중간 범위는 솔직히 쉬워요. 그러니까 뭐냐면 작년도 거 그래도 푸는 게 의미가 없진 않죠. 근데 기말은 심지어 작년 걸 풀 수가 없어요. 왜죠? 시험 범위가 아예 달라요. 교육과정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1학기 기말고사에 어떤 그 시험지를 풀어보는 게 전혀 유의미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시험지를 다 만들어서 제공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저 밑에 이제 직원이 12명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과 강사는 그냥 조그마한 학원을 운영한다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저희가 이제 팀을 매년 새롭게 뽑거든요. 올해는 이제 졸업생을 뽑았어요. 올해 졸업생을 뽑았고, 그러니까 제가 2024년도 팀 계속 유지하면서 하고 있고, 올해는 수지고등학교에서 전교 1, 2등 하는 학생을 제 연구원으로 뽑았고요. 한 명은 이제 성대 의대 갔고, 한 명은 그 포항공대 갔습니다. 그 다음에 풍덕고에서도 정시로 의대를 갔고요. 그래서 그 학생도 연구원으로 있고, 그 다음에 홍천고에서 연세대 수리논술로 합격한 친구도 연구원으로 있고, 이번에 신봉고에서 계속 전교 1등 하던 학생이 있거든요. 이번에 수학도 100점 맞았습니다. 수능. 그래서 그 학생도 연구원으로 있습니다. 클리닉과 연구원을 이제 같이 하고 있어요. 그 친구들이 그래서 학교 프린트가 나오면 변형을 해줄 겁니다. 아마 풍덕고 프린트가 나오면 그 풍덕고 졸업생이 변형 문항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정말 투자를 아낌없이 하고 있습니다. 뭐 돈이 다는 아닙니다만 제가 매달 이 컨텐츠 비용만 1,000만 원이 넘습니다. 1,0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들어가면서 학생들에게 아낌없이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요. 특히 시험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자료가 다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나름 좋은 자료로 학습을 지금 뭐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하고 있다라는 걸 알겠지만, 정말 시험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사실 벼락치기 자료가 솔직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벼락치기 자료가 정말 퀄리티가 좋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목표예요. 개인적인 목표고, 그래서 저는 컨텐츠가 아니라 솔루션이 되는 걸 원하고, 사실 이제 뭐 제 수업을 혹시 듣는 학생들은 아시겠지만 제 겨울 수업이 되게 어렵고 힘들어요. 근데 오히려 학기 중이 되면 난이도가 많이 다운이 됩니다. 왜냐면 좀 현실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사실 뭐 아시는 어머님들 아시겠지만 제가 3년 가르치거든요. 고3 때도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제자 출신들도 다 고3 때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대부분이고요. 고3 때 되면요, 이 체급에서 재수생한테 많이 밀립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너무 부족한 거죠. 제 유튜브 운영하고 있거든요. 제가 거기서도 사실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고등학교 수학이 어려운 거는 문제가 어려워서 어려운 게 핵심입니다. 개념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문제가 어려워서 어려운 건데 그 문제에 대한 경험이 너무 부족해요. 재수생에 비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정식 파이터 되는 친구들 보면 2학년 이제 교육청 풀어보면 자기가 다 올 1등급이래요. 그냥 1등급이 아니라 다 99%래요. 근데 그 친구들 수능 보면 막 2, 3, 2 막 이러거든요. 왜냐면 재수생이랑 붙으면 그냥 체급이 달라요. 되게 중요한 거는 애초에 체급이 높아질 수 있는 거를 자꾸 시도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할 수 있는 기회는 사실 저는 방학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좀 이번에 좀 완전 바꿔서 했어요. 그러니까 수원하고 수투라는 걸 했거든요. 근데 욕도 많이 먹었어요. 왜 갑자기 바꾸냐. 근데 이건 뭐 저의 생각입니다만 이게 전 투트랙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아랑 미적분이 어쨌든 상대평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수능은 수능대로의 트랙을 밟아야 되죠.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생각보다 훨씬 더 지금보다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하가 이번에 공간 벡터가 되살아나는 거 아시죠? 그게 옛날에 과거에 기하가 어려웠던 이유의 절반 이상이 그 파트 때문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과거 교육 과정보다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제가 정답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선행이 가면 갈수록 중요해지는 시대로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수능과 내신이 투트랙이 필요하네 라는 의견들이 계속 생길 겁니다. 내신은 내신 대비대로 하는데 미적분 투와 기하는 사실 개같이 어렵거든요. 조금 어려운 수준이 아니에요. 네, 고등학교 수학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 잘 고민해 보시고 때로는 방학 때는 무리를 해서라도 학습하는 태도가 필요하고 학기 중에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학습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